일단은 가치관이 좀 드러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원래 했던 임대인 그리고 빌렸던 임차인 사이에서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국가가 좀 보호라는 명목하에 과하게 개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런 정도는 사실은 개입해서 어느 정도는 좀 스무드하게 과도한 경착륙이나 과도 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이유가 한편에서 원래는 이제 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 주체들한테 맡겨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반대쪽 견해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오늘은 사뭇 그 입장이 바뀌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자산 위주가 아니라 주거 위주의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 이게 좀 더 진보적인 견해잖아요. 지금의 이제 가격 조정 과정들은 서로 경제 주체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라든가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낮은 가격대 형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산 위주가 아닌 투자 위주가 아닌 주거 위주의 관점으로 하게 만드는 조건이 펼쳐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가 놔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예,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현실론인 거죠, 현실론. 이게 이제 어쨌든 부동산은 과하게 오르거나 과하게 떨어지는 게 뭐 좀 더 보수적인 시장 견해로 보더라도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적절한 국가 개입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재밌는 건 오를 때는 별로 개입이 필요 없다라고 보고 떨어질 땐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보수적 견해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즉 상승보다는 하락에서의 좀 더 위험을 많이 느끼는 쪽이라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부동산에서 가장 근본적인 논쟁이 있잖아요. 실수요자 논쟁. 예. 실수요자냐, 투기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가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처럼 임대인도 이를테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 다시 말하면 값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돌려주고 싶은데도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량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은 마음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 정책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선량함과 선량하지 않음을 나눌 수가 없고요. 실수요자냐 투기자냐를 나올 수도 없습니다. 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물론 따뜻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냉정하다라는 건 이제 원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랬을 때 선량함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칙적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그냥 갭 투자나 투기적인 공급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그 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집을 여러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 자본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 거냐. 사실 이 부분인데 저는 후자, 자기 자본의 비율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자산을 가지고 나머지 자산을 빌려주는 데 쓰고 있는가를 보는 기준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DSR이거든요. 예, DSR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어느 정도를 부채로 가지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이거는 선량함의 문제, 악함의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환 능력과 어느 정도의 부채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DSR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건전한 거라고 보느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근본적인 견해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 사실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요. 특이한 제도인 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제도라고 얘기할 때 제도는 크게 관습적 제도와 법적 제도라는 게 있는데 법적 제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법이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니 이런 형식으로 승인하고 있죠, 법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세에 관련된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임대에 관련된 법이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거를 전세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임대에서 되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볼 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입장 정리가 좀 일어나야 돼요. 단지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얘기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특이한 건 맞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따로 이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세비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큰 보증금을 내면 있어도 되는 그런 상태인 것 정도로 좀 특이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증금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집값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보증금을 내는 게 일반적인 임대 형식으로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이제 그나마라도 우리가 유지됐던 중요한 이유가 워낙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금리도 엄청나게 높고
집값은 끊임없이 올라가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쨌든 그 동안 만큼의 금리를 견디면 그걸 바탕으로 매월 뭔가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자가를 가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나름대로 선순환 구조를 이뤘는데, 지금 워낙 집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너무 심하고 역전세, 전세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 경제 구조가 감당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비교적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한테는 결국 임대인이 됐건 임차인이 됐건 피해나 위협이 될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를 일종의 이제 영어로 콜레이터럴 데미지라고 그러는데,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손해나 피해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이거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면 당사자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고요. 또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가 국가가 함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피해, 그리고 보호해줘야 될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정확히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좀 나왔고요. 그거를 주체들이 그냥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얘기고, 매번 이렇게 개입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나가시면서도 약간 고민하면서 나가셨거든요. 이 정책이 잘 될까? 그러면서 이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게 사실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거든요. 잘못된 시그널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선량한 거야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의 피해는 감수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한 시그널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오늘의 토론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